자, 이번 강의는 리스트 역순화입니다. 간단하게 영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이 영 리스트는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에 속하겠죠. 중요한 것은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인데 왜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질문 많이 받은 것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많은 질문 이유는 영 리스트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역순화는 지금 화면에 나타나듯이 1, 2, 3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어떻게 3, 2, 1 순으로 바꾸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알고리즘도 길지 않습니다. 한 10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10줄의 알고리즘으로 리스트를 역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10줄 중에서도 핵심은 반복문에 있는 이 4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거의 이 4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역순화는 이 4줄을 분석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옆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4줄의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여기 R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여기 R이 있는데 이 처음과 끝 이 변수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 4줄 구조를 보면 이 대각선으로 변수명이 여기 Q면 Q, 그 다음 P면 P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은 같지는 않지만 뭔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역순화는 알고리즘 구조가 왜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고 이 대각선으로 같고 비슷하냐라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제가 두 변수 교환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리스트 역순화는 뭔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변수를 바꾸는 것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A는 5고 B는 7일 때 두 변수 교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수 C를 하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변수 교환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이 C, 이 처음과 끝이 같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죠? AA,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BB로 같습니다. 해서 리스트 역순화도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갔으면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의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 역순화는 보통 한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에서 변수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이 리스트 역순화는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워 맞추면은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주관식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리스트 역순화 알고리즘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4줄에 작성하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인슈타인이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도 쉽게 작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만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앞에서 리스트 역순화 알고리즘은 단순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몇 줄 되지 않으니까 단순하지만 만만치 않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해서 이 리스트 역순화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 이 리스트 역순화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드 수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두 개의 노드를 그려놓고 검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한 화면에 넣기 위해서 많이 적어 두었습니다. 이 초기 상태의 리스트는 여기 헤더가 이 A 노드를 가리키고 헤더는 여기 A 노드의 주소 1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B는 여기 링크 필드가 이렇게 가리키면 되겠죠. 이게 초기 상태의 원래의 리스트입니다. 역순화하기 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0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0 리스트가 되었을 때는 헤더가 어디를 가리켜야 될까요? 이제 B를 가리키고 B가 어디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A가 가리키는 구조로 바뀌었을 때 리스트 역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역순화 알고리즘, 이렇게 오른쪽에 그 인버터 리스트에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변수 이름을 PQR 이런 걸 안 쓰고 그 리더, 미들, 그 다음에 트레일, 주로 이 리스트 역순화 놓으면 변수명을 PQRS 뭐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리더, 미들, 트레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쓰면 그 의미가 당기도록 했겠죠. 근데 이런 의미를 안다고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 놓으면은 그림을 그려갖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밟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변환되는 과정을 제가 밟아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상태의 리스트에서 먼저 반복하기 전에 조치를 한다 이거죠. 그게 이 알고리즘 상에서 반복하기 전에 여기 명령어 2개가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는 헤더 값을 가지고 미들은 늘 대입한다. 그래서 이 명령어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 그림에서 그려보면은 여기 미들은 이거 억세로 이래 되는 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헤더 값을 가지니까 이 리더가 어떻게 되죠? 이 리더가 헤더가 가리키는 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한 것까지가 반복되기 전에 작업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핵심은 이 반복에서 while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조건에서 이 리더가 널이 아니죠. 왜? 리더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니까 널이 아니니까 안에 있는 이 4개의 명령어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트레일 미들, 그러면 이 트레일 값이 미들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서 이 미들은 널로 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트레일은 어떻게 될까요? 널 값을 가지는 것이죠. 해서 제가 여기 트레일은 널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은 리더, 그러니까 미들 값이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리더. 그러면 리더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 미들이 역시 뭐를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구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단계를 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명령어가 리더는 리더 링커, 이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킨 상태에서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들 링크는 트레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현재 트레일 값은 null이에요. 그래서 이 미들이 가리키는 이 링크 값이 이 주소를 가졌는데, 이 미들 링크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미들 링크가 트레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일은 null이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주소 2였는데 여기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바로 이 null 값으로 바뀌는 걸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 0 리스트에서 A, B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BA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반복문을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중에 하나, 이 리스트 역순화에서 반복이 되니까 반복될 때마다 역순이 하나씩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반복문이 2번 진행되어야 AB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BA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미리 짐작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째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그 리더 값은 아직 null이 아니니까 이 반복문이 4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기 2번째 그림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그 명령어 진행되는 이 과정을 밟아보면은
이 리스트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바뀐 구조를 이제 여기는 뭐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되어 있겠죠. 이걸 완전하게 다시 그리면 0 리스트가 완성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리턴 값이 이제 뭐가 되냐, 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출제한다면은 요 리턴 값이 무엇이 될까, 이걸 한번 출제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함수 전체 구조를 보면 여기 반복문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리턴이 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0 리스트가 되었을 때는 그 헤더가 어디를, 요 위에 두 번째 반복문에서 이 미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B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리턴을 미들을 해야 그 0 리스트 되었을 때 첫 번째 노드가 헤더가 가리키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해서 뭐 시험에서는 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0 리스트 이거는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몇 줄 되지 않지만 그냥 눈으로 봐갖고 석 이해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눈으로 석 보면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0 리스트 이런 몇 줄 안 되는 걸 공부하면서도 처음에 이걸 개발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천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관식처럼 0 리스트를 직접 어떻게 개발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천재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객관식이죠. 시험 문제에서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추적하고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손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눈으로 싹 보고 이해된다면은 뭐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합니다. 너무나 천재적인 사람이 공무원 하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